거기 학생, 멈추세요.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 내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교수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 아주 단단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왜 대한민국인가?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왜 그들에게 열광하는가? 교수는 고개를 돌려 300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기술로 앞선 나라, 경제로 큰 나라, 군사력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나라들까지. 하지만 사람 하나하나가 품격이 되는 나라는 오직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화학 강의실. 에단 하트웰 교수는 늘 그랬듯 정확히 2시에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1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항상 단정한 차림새와 꼿꼿한 자세로 학생들 앞에 섰죠. 유럽 문화 전공자답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수업 방식으로 유명했어요. 오늘은 문화적 행동 양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단 교수가 말을 시작하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거나 필기구를 꺼내며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쪽에 앉은 한 미국 학생이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앞자리 의자에 발을 올렸습니다. 에단 교수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그 학생 쪽으로 걸어갔죠. 주변 학생들이 눈치를 채고 살짝 웃음을 참았습니다. 발을 올린 학생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발을 내리려는 찰나. 학생, 그대로 있어요. 에단 교수의 말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학생은 어색한 표정으로 다시 발을 올렸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판으로 걸어가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왜 한국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할까? 강의실에 의문의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에단 교수는 다시 강단 중앙으로 돌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저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민준이라는 친구죠. 그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나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90도로요. 학생들이 뒤를 돌아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인 유학생 민준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인사의 습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의 표현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에단 교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서양에선 발을 의자에 올리는 것이 그저 편안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어떨까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의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법을 몸으로 기억하는 민족이죠. 에단 교수는 발을 올렸던 학생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발을 내린 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문화를 비교할 때 우열을 가리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름을 이해하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요. 에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 학생의 고개 숙임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민족. 그래서 한국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에단 교수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보죠. 에단 교수는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는 화면을 넘겨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K컬처 일시적 유행인가, 지속적 현상인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문화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류죠. 그 말에 강의실 뒤편에서 민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에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한류라고 부르죠. BTS, 블랙핑크 같은 음악 그룹부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까지. 그때 금발의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BTS나 K드라마 같은 건 그냥 유행 아닌가요? 몇 년 지나면 식지 않을까요?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에단 교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류는 식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건 유행이 아니라 이로이기 때문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에단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처음 BTS 공연 영상을 봤을 땐 가사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그들의 춤, 표정, 음악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닿았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본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죠. 처음엔 과장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에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공감과 감정이 녹아든 서사입니다. 한류는 소비되는 문화가 아니라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계속했죠. 우리는 흔히 문화를 소비하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한류는 달라요.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에단 교수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표면적으로만 봅니다. 화려한 안무, 완벽한 외모, 극적인 스토리.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인간의 보편적 감정,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위한 희생과 사랑.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안아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한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절대 유행이 아니니까요.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에단 교수는 다시 강단 중앙으로 돌아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어요. 이제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교수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칠판에는 의사소통 방식의 문화적 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는 언어만큼이나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설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교수는 질문을 던진 후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민준.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너희 한국인들은 그렇게 돌려 말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나? 답답하지도 않아? 강의실에 웃음 섞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에단 교수가 고개를 젖히며 정색하고 입을 열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마이클. 하지만 질문 방식에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직설적 vs 간접적 소통이라고 적었어요. 돌려 말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피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기술입니다. 에단 교수는 두 개의 대화 예시를 칠판에 적었어요. 서양식은 이 보고서는 완전히 잘못됐어. 다시 해. 동양식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직설적인 표현은 명확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간접적인 표현은 모호할 수 있지만 관계를 보존합니다. 마이클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냥 직접 말하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에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직설을 미덕으로 삼지만 한국인은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걸 경계하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에단 교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거죠. 그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능력입니다. 에단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군요. 민준, 눈치라. 이건 서양 문화에는 없는 개념이죠.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간접화법은 겁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들의 말은 느리지만 마음은 깊어요. 이건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에단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 제가 한 제안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아무도 직접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죠.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오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에단 교수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왜 그냥 말해주지 않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식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게 됐죠. 그들은 제 체면을 살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들의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건네는 말 없는 존중이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의실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어요.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지만 한국인들은 듣는 법도 함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깊이가 아닐까요? 에단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약 2년 전 서울 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에단 교수는 의자에 기대어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여행용 가방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 여권, 노트북까지 들어 있었죠. 교수는 당시의 당황스러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계속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뉴욕이나 파리라면 그 가방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에단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놀랍게도 제 가방이 도착했다는 거였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뛰어내려가 봤죠. 정말로 제 가방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강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단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누군가 공항에서 제 가방을 발견하고 분실물 센터에 맡겼더군요. 가방 안에 호텔 예약 정보를 보고 직접 호텔로 보내준 모양이었습니다. 현금, 여권, 노트북,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교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법이 아니라 양심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달랐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랬더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네, 대부분 돌아옵니다. 한국이니까요. 에단 교수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처음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기간 동안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지하철에 우산을 두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보관해주고 있었던 일,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더니 뒤에 오던 사람이 달려와 돌려준 일,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죠. 이건 운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은 신뢰가 제도화된 나라입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이 법보다 먼저 작동하죠.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범죄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의 토대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단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마무리했어요. 한국에는 CCTV가 많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강력한 감시 체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양심이죠. 한국은 CCTV보다 양심이 더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그 이면의 가치를 보는 일입니다. 한국의 정직함과 신뢰는 단순한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에요. 강의실은 조용히 그의 말을 음미하는 듯 했습니다. 에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어요. 화면에는 빨리빨리 문화와 깊이의 공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직역하면 quickly인데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서울의 분주한 거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걸음걸이는 뉴욕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속도, 인터넷 속도, 건물이 지어지는 속도, 모든 것이 빠르죠. 제가 서울에서 느낀 첫인상은 이 도시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였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항상 서두르나요? 그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에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더 복잡한 현상이더군요. 제가 서울의 한 기업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어요. 회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발표, 질문, 답변이 물 흐르듯 진행됐어요. 미국에서라면 1시간은 걸릴 내용이 30분 만에 끝났죠. 처음엔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빠른 회의 후에 이어진 과정이었습니다. 회의는 10분 안에 끝났지만 투자 결정은 몇 주 동안 논의됐어요. 표면적으로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깊이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죠. 에단 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썼습니다. 속도와 깊이. 그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결정을 내릴 땐 깊이 고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예요. 겉으로는 빠르지만 중심은 단단합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에단 교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항상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속도만큼 방향도 중요하다는 의미죠. 에단 교수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통찰입니다. 민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역설적 지혜가 한국 문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네요. 교수는 다시 강단 중앙으로 걸어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짧은 시간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그 과정에서 속도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통적 가치와 깊은 사고방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 빌딩이 공존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곳에서는 수백 년 된 궁궐과 초현대적 마천루가 공존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 쉬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이 가진 독특한 균형입니다. 에단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제가 한국 기업인과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빠르게 먹었지만 차는 천천히 마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차는 그렇게 천천히 마시나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고 차는 영혼을 채우는 것이니까요. 강의실에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뿐이죠. 효율성과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속도와 깊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드문 사회예요.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풍경이 밤에서 낮으로 타임랩스로 변하는 영상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서울에 머물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혼돈이 아닌 조화로운 속도입니다. 에단 교수는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속도와 깊이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빠를수록 얕다고요. 하지만 한국 문화는 이 방정식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빠르게 행동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이 만든 노트북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제품은 싸고 간단한 것으로 인식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와 깊이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균형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속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가족의 안녕, 사회적 조화, 개인의 성취, 이런 가치들을 위해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죠. 에단 교수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본 장면입니다. 바쁜 점심시간,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아주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존중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지혜. 한국인들은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균형이 바로 그들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취를 이룬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에단 교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에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식의 패러독스 외부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타인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를 외국인인 제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유죠. 에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국제기업의 사무실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제 오랜 친구 존 윌슨은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IT 기업 임원입니다. 몇 달 전 통화에서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교수는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유일한 한국 직원이 있어. 말은 적지만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 처음엔 승진을 노리는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냥 그의 일상인 거야. 에단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했어요. 존은 그 한국인 직원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답니다.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팀이 성공해야 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준비하면 모두가 편해지니까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팀 전체를 떠받치고 있죠. 제가 서울에서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비슷했어요. 화려한 언변보다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서울 아파트 단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가 방문했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빽빽한 콘크리트 빌딩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정원, 서로 음식을 나누는 문화,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시스템. 에단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에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겨요.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료 중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선 내가 성공해야
가족이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가족이 화목해야 개인도 성공한다고 가르치셨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강한 개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강한 공동체는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혼자 이기려 하지 않아요. 함께 버텨내는 방식으로 성과를 만들죠. 민준이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단 교수는 그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다른 한국 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배워요. 그게 예의의 시작이죠. 처음엔 그저 규칙처럼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공간과 시간, 마음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료였어요. 때로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단 교수는 새로운 사진 몇 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서울의 퇴근 시간 교통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저녁 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난 인파와 차량이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혼잡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진은 지하철 안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최대한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어폰으로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작은 소리로 통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사회적 조화를 이룹니다. 에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런 모습을 외국인인 제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문화의 특별함을 놓치기 쉬워요. 그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시장 풍경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방문했던 전통시장입니다. 상인들이 제게 음식 시식을 권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때로는 덤을 얹어주기도 했어요. 상업적 거래를 넘어선 인간적 교류가 느껴졌죠. 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있게 먹으면 내가 더 좋아. 젊은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이라는 개념을 체험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선 깊고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이죠. 이것은 서양 문화에서는 찾기 힘든 감정입니다. 에단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더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길을 물었어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저를 직접 데려다 주었죠. 10분 이상 자신의 시간을 내준 겁니다.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는 것을요. 특히 외국인이나 손님에 대한 배려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생각의 흔적이 보였어요. 에단 교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안에서 보는 것보다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에단 교수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단 교수의 강의는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교수는 슬라이드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 문화적 행동 양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첫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문화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사의 철학부터 소통 방식, 신뢰와 속도의 균형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죠.
에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거나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 방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진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배움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시험 점수나 대학 입학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배움은 인생의 방식이자 태도입니다. 에단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을 때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제게 다가와 질문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그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분께 왜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에단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갔지만 오히려 그분에게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단 교수는 천천히 강단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 군,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민준은 평소처럼 90도로 인사할 준비를 하듯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에단 교수가 그를 멈춰 세웠어요. 민준 군, 그 인사, 이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단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큰 글씨로 적었어요. I was wrong. 그는 다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한국 문화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임은 그저 예의 바른 행동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깊은 철학의 표현이에요. 에단 교수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울 차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단 교수는 민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어요. 학자가 학문보다 사람에게 배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존경을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도 있죠. 에단 교수는 다시 강단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인사의 철학, 소통의 지혜, 균형의 미학을 말이죠. 민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다른 학생들도 깊은 감동에 빠진 듯 했습니다. 에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문화 연구의 진정한 목적은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배움의 순간을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에단, 진정한 학자는 책에서 배우기보다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운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에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자신이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시장의 상인들, 공원의 노인들, 학교의 아이들. 이 모든 얼굴들,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를 말이죠. 그는 특별히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고 있는 두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서울의 한 골목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걸으며 좁은 우산을 함께 쓰고 계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그래, 젊은이, 이게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에단 교수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이론과 복잡한 사상을 추구하며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순간, 가장 일상적인 장면 속에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본 광경입니다. 밤 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한 학생이 답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에단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단순한 대답 속에 한국 교육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한글로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이 문장의 의미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는 민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배우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순환이 아닐까요? 에단 교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는 인류가 가진 지혜의 다양한 표현이죠.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때 세계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휩싸인 듯 했어요. 에단 교수는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리입니다. 에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간 듯 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한국 문화의 모든 측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단 교수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크고 선명한 글씨로 썼습니다. Silent Power, Korea, 조용한 힘. 이것이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발견한 핵심 가치입니다. 교수는 강단 중앙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나라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 움직임에 반응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증명합니다. 에단 교수는 손짓하며 설명했어요. 생각해보세요. K-팝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억지로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죠. 한류 드라마는 한국 문화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 문화에 매료되죠. 그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이해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입니다. 주장하지 않고 보여주는 힘, 강요하지 않고 매료시키는 힘이죠. 에단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특별한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죠. 노인도 특별한 감사 인사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요. 그 순간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깊은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강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한강의 밤 풍경입니다.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이 강은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고요한 균형을 제공하죠. 마치 한국 문화가 현대적 속도와 전통적 깊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에단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연결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알고 있죠. 눈치라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 말했어요. 세계 역사상 많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조용히 실천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에단 교수는 다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소통의 단절,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조용한 힘, 균형의 미학, 공동체 의식은 그런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큰 울림을 가진 나라,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입니다. 에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배움은 상호적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화에 자신을 열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조금은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도 다른 문화를 만날 때 단순히 관찰자로 남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보세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때 진정한 문화 교류가 그리고 개인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에단 교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단 교수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민준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날 우리는 수많은 말보다 더 강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던 한 학생.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배워온 민족의 기억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시끄럽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렇게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